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보면서 우리 시장 영향들 분석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이 저희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 밀렸는데요. 예,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어찌되었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위협이 고조된 거죠. 그리고 그런 고조된 상황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이어지고 있고요. 주시장은 지난 주말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소폭이나마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0.7에서 0.8%씩 하락했고요. 러셀 2000도 한 0.5% 내렸습니다. 유가나 금값이 올라간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는 한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지난 가을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흔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이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올라가던 추세였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기가 상당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럽 주식이다, 일본 주식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해외 주식에서 중국 주식을 사면 좋다 얘기. 이런 것들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경제가 올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들 나라에 비해서 미국 달러의 약세, 그러다 보니 금이 그나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차에 추가적인 하나 요인이 더 붙여지면서 지난 9월 이후 최고치를 갔습니다. 만약 한 10달러만 더 올라가면 9월의 수준을 넘는데요. 9월 수준을 넘으면 2013년 이후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좀 장기적인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제지표, 순수하게 경제지표 보면 실망스러운 지표가 또 하나 나왔죠. 바로 제조업 PMI입니다. ISM 제조업 PMI가 되겠는데요. 전망치가 49였는데요. 48.1이 지난달이었고 이번에 발표된 것은 47.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엔 그나마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50 이하지만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수준은 47포인트 조금 넘는 수준은 2009년 3월, 즉 6월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있던 수준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제조업 PMI는 50 이상이 되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이라고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5개월 연속 50 이하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게 이어다 보면 지금 시장은 약간 그런 얘기가 워낙 작년에 강했다가 지금 수그러들어 있지만 소위 리세션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작년 여름, 가을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분명히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올 법한 숫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도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좀 오른 모양이죠. 특징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하고 섹터도 하락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좀 방어적 세타는 이제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우리를 식으로 하면 테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위산업 주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키드 마틴은 그 전날, 즉 목요일 날도 이것과 상관없이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것 그 이상으로 3%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로 마감됐습니다. 시티그룹의 조나단 라비브란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방위산업 관련된 혜택은 그런 추세는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미사일을 한 방을 쏘건 두 방을 쏘건 어떻게 됐건 그걸 한번 쏘면 재고에서 빠졌기 때문에 재고를 채워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 1이라도 분명히 새로운 매출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작년 12월에 예산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미국도 이제 예산하고 지금 예산이 완벽하게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발표한 거를 보면 2017년, 18년, 19년 해서 이번에도 섹터별로 보면 제일 많이 예산이 증가한 것이 방위산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방위산업 플러스 우주항공이라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같이 들어가는 묶음인데요. 이것이 올해도 한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바로 민주당은 반대하죠. 특히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가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뭐하러 이제 군사비를 쓰고 방위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느냐는 것인데요.
그런 목소리가 좀 위축될 수 있죠. 지금 미국과 이란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이걸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좀 취약해질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너무 세세한 거라서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오늘 새벽에 한 걸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51개인가요? 52개의 이제 타겟을 갖고 있고 거기에 미국의 첨단 무기를 보여주겠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쪽을 좀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노스트롭 그루만도 5% 이상 급등했습니다. 노스트롭 그루만은 미국의 방위산업 관련해서 뭐 2, 3위 정도 하는데요. 소위 무인 항공기 쪽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마찬가지 되겠고요. 크레토스 디펜스란 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소개하는 기업인데요. 11% 정도 급등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이 일일이 가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 첨단 네. 시스템 아닙니까? 이번에도 드론이 이제 가서 폭격을 했던 걸로 얘기가 되고 예, 뭐 그 드론을 만든 회사는 아닌데 네, 네. 그 드론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같이 개발해갖고 한 생산된 게 한 130대밖에 없는 거 뭐 네. 그쪽에서 보면 유일무이한 기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드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첨단 시스템이나 위성 시스템 이런 게 다 GPS 정교한 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IT와 군사가 접목된 회사가 크레토스 디펜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오늘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테슬라는 출하가 예상보다 4분기 더 좋았다. 얘기하면서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를 3% 올라가는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주간 단위를 보면 S&P 500은 6주 만에 결국은 하락했습니다. 이건 역시 지난주에는 이틀밖에 없었지만 금요일 날 주가 하락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그런 추세랑 상관없이 지난 주말에 하락과 상관없이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자, 나이키 같이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의 사상 저가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시장의 단적인 면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당장은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긴장감이 얼마나 높아질까가 관심사인데요. 근데 이런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또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에 가서 피습한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그 영향력들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큰일 났다. 네. 얼마만큼 떨어질까 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영향이 있다 없다 얘기 네.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원유의 물량이 워낙 많고 우리나라 수입 물량에서 한 75% 정도 된다고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시장은 이런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거든요. 물론 거기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기업은 주가 올라가겠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떨어지겠지만 사실 중동과의 중동 위기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이걸 또 계산은 찾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총 20번의 어떤 중동 관련된 지정학적 위기가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서 그냥 같이 공유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중동 위기 발생 직전일부터 한 달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 주가가 되겠죠. 목요일부터 그 이후 딱 한 달 이후에 상품이면 상품 주가의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유가는 지금 올랐는데요. 일정 부분 과거의 사례도 그랬습니다. 5.9%가 첫 한 달 동안 올랐습니다. 네. 예, 물론 발생한 다음에 확률은 83%니까요. 5번 중에 4번 이상이 되겠죠. 금도 좀 올랐는데요. 3% 올랐지만 이건 좀 많이 올라간 거 느낍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1.5% 올랐거든요. 확률은 한 70% 되겠고요. 주가가 흥미롭습니다. S&P 500은 당연히 시장은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저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실제로 보면 65% 확률로 0.9%, 1% 정도 올라갔고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하락을 했겠죠.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보니까 맞습니다. 영향이 희석됐다. 맞습니다. 미국 달러나 채권은 좀 재미없었던 것이 되겠고요. 이제는 그럼 기간을 3개월로 늘려보겠습니다. 3개월로 보면 원유는 한 9.1% 올라갔습니다. 이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S&P 500이 2.8%나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과거 30년 동안 미국 시장이 좋았다는 그런 것에 바탕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미국 채권은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과거의 통계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료네요. 확연하게 유가가 이제 올랐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 한 주 또 주목해야 될 변수나 이런 것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참고적으로 유가만 보면 이게 이제 30년이라는 거 분명히 있겠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마디만 제가 추가해드리면
지금 이제 세일가스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세일가스는 이제 여러분들 이런 뉴스나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보시면 계시겠지만 원유 보면 이제 그 평생 꺼지지 않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못 끄면 다시 붙이는데 무슨 3개월이 걸린다마 뉴스 그런 거 상식적으로 보셨을 텐데요. 세일가스가 왜 무섭냐면 세일가스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등을 켜고 끄고 TV를 끄는 것과 켜는 것 정도 아주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산량을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번 주는 이제 사실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전체 호조는 몇 개 나온 것이 있겠는데요. 쉽게 보면 레나라는 이제 그 주택 관련 회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이제 코로나 맥주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네. 정도가 있겠고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에 발표된 고용보고서겠죠. 15만 7,500건의 신규 일자리가 예상되고 있고요. 임금 상승은 3.1%, 실업률 3.5%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주식과 상관없이 많은 뉴스가 쏟아질 것은 결국 라스베가스 CES 쇼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다는 것도 아마 많은 뉴스나 이런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뉴욕 앤 서울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